네, 이번 시간은 로그 함수의 활용,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줄여서 로그 부등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뜻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부등식이라는 식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하죠. 네, 이런 기호들을 사용하면 부등식이 됩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로그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로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뜻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로그 부등식일까요? 네, 로그 2의 8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로그 2의 8은 8을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을 때의 지수값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값이 3이 되죠. 그렇다면 이 식은 2x 플러스 3과 같은 식이겠죠. 그죠? 자, 이 식을 로그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로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밑과 진수에 모두 숫자가 있어서 하나의 수로 나타내어지는 경우에는 로그 부등식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형태는 로그의 밑과 진수 중에 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여기 밑이나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부등식을 로그 부등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는 자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처럼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자 로그 부등식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밑에도 미지수가 들어가도 로그 부등식이라고 할 건데 밑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간 형태는 우리가 꽤나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배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로그 부등식은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로그 부등식을 풀 때 필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성질을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는 로그 함수를 배웠죠. 그죠? y는 로그 ax라는 함수가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형태는 증가함수고요. 그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을 때 x1에 따른 함수값 로그 ax1이라는 값과 x2에 따른 함수값 로그 ax2라는 함수값은 x2가 x1보다 크다면 로그 ax2가 로그 ax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1보다 x2가 크다면 로그 ax1보다 로그 ax2가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이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증가함수이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ax2가 로그 ax1보다 크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 x2가 x1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는 이 둘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성립해라는 얘기였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들 간의 관계가 자 위에 것이 더 크다면 x2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반대의 관계도 성립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가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를 봅시다.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함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여기가 y는 로그 a의 x가 되겠죠. 이때 x1과 자, x2를 자, 설정을 하게 되면 x1에 따른 함수값은 뭐다? 로그 a의 x1 여기 생길 것이고 x2에 따른 함수값은 이렇게 여기 생기겠죠. 로그 a의 x2. 자,
이 함수는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x2가 x1보다 크다면 x2에 따른 함수값이 x1에 따른 함수값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1보다 x2가 크다면 로그 ax1 로그 ax2 사이의 대소관계는 자 반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 함수 역시 감소 쭉 감소하는 1대1 함수니까 자 이들 간의 관계가 로그 ax1이 로그 ax2보다 이렇게 크다면 여기는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x1보다 x2가 더 크다. 그죠? 이렇게 관계가 성립한다면 여기는 자 이렇게 관계가 성립한다를 여기서 반대로 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로그 ax라는 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2가 x1보다 크다면 그에 따른 함수값도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로그 y는 로그 ax라는 함수가 쭉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2가 x1보다 크다면 그에 따른 함수값은 자 반대가 된다는 거죠. x2에 따른 함수값이 x1에 따른 함수값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자 관계가 이들 간의 관계로 이렇게 반대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ax1이 로그 ax2보다 크다면 a가 0보다 1보다 작을 때요. 그러면 여기 있는 x1과 x2의 관계가 반대가 된다는 거 입력을 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요 관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풀이를 봅시다. 자, 풀이법은 로그 방정식의 풀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밑을 같게 한다는 겁니다. 자, 밑을 같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때 a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1보다 크다면 이들 간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fx와 gx의 대소관계가 됩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a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 간의 대소관계가 이들 간의 대소관계로 그대로 똑같이 가고요. 반대의 이제 여기서의 대소관계가 여기로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면 이 대소관계가 그대로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이 그래프를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 간에 로그가 붙어 있는 이제 식 간의 대소관계와 요 안에 있는 식 간의 대소관계가 서로 달라요.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자, 요 대소관계가 그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fx보다 gx가 더 크다. 이렇게 간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이 fx와 gx는 로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로그의 제한 조건, 로그를 정의할 때 이제 있는 제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로그 a의 n에서 자, 이 n은 0보다 크다. 이 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 꼭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로그의 정의에 관련된 조건은 그냥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n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a가 자,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항상 검토를 하는데 여기 a는 주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별로 검토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여기 있는 진수 조건은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a가 1보다 크면 자, 여기 대소관계가 안에 있는 대소관계랑 똑같고요. a가 0에서 1 사이면 자, 바깥에 있는 대소관계가 안에 있는 식의 대소관계랑 반대로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풀이 방식은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네, 로그 AX의 꼴이 반복이 될 때, 이거 외에도 반복되는 어떤 형태가 있으면 자, 그것을 이제 t로 놓고 치환해서 푼다라는 거. 자,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네,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에 로그 x 이런 식이 있다면 얘가 1보다 커요. 이런 식이 된다면 자, 여기서 양쪽에 로그를 걸어준다는 거죠. 로그를 걸어줘서 첫 번째 로그를 건다. 자, 로그를 거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자, 로그 a를 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a 값이 양이면 이 부등호가 그대로 존재하고요. 이 a 값이 1번 작은 형태로 걸어주면 이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로그를 걸어서 자, 식을 정리해서 두 번째 치환을 할지 아니면 이걸 쓸지 문제에 따라서 결정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네, 개념원리 120페이지 293번을 봅시다. 1번 로그 2의 x는 3보다 작다. 네, 이걸 풀어볼까요? 우린 로그 함수의 성질을 배웠죠. 네, 그걸 이용해 볼 텐데요. 먼저 이 3을 밑을 2로 하는 자, 로그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로그 2의 8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좌변은 그대로 로그 2의 x 그대로 오고요. 자, 이럴 때 요 밑에 있는 수가 2니까 이 전체 식의 대수관계와 안에 있는 이 두 식 간의 대수관계가 같겠죠. 그래서 x는 자 8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2번을 봅시다. 로그 3분의 1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 있는 2도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로 바꿔봅시다. 로그 3분의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얘는 9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씁니다. 로그 3분의 1의 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은 밑이 3분의 1, 즉 1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대수관계와 안에 있는 이 식의 대수관계가 서로 다르겠죠? 서로 반대겠죠? 그래서 x 9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대수관계는 반대로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x는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1번, 2번을 풀이해 봤는데요. 이 1번, 2번을 조금 빨리 푸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2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로그가 없어지면서 x만 남겠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2가 옮겨갔으니까 2는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1보다 크니까 이런 대수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이렇게 보면 위에 있는 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봅시다. 2번은 3분의 1이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의 2제곱이 될 것이고 이쪽은 로그가 없어지면서 x만 남겠죠. 자, x만 남았습니다. 자, 이때 옮겨간 수가 3분의 1 아닙니까? 이 3분의 1은 1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대소관계 부동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식과 똑같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와 3분의 1이 반대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여기 있는 2는 1보다 크니까 대소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여기 있는 3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대소관계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94번 볼까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네. 네, 1번 봅시다. 자, 이 로그 2의 x-1인 로그 2의 -5x 플러스 11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런 식이네요. 우리가 이런 식을 풀 때 이런 식을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먼저 검토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로그의 정의에서 파생되는 조건이죠.
이런 로그가 성립하려면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어떻습니까? n은 양이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하는지 볼 겁니다. 밑이 2로 고정이니까 a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n만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로그에는 n에 해당하는 x-1이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x-1이 0보다 크다. 즉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식의 이 부분 n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은 0보다 크다. 자, 이 식을 돌려보면 x는 5분의 11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죠. 이걸 첫 번째 식, 이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 전체의 식을 볼 겁니다. 자, 여기 밑이 2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 전체의 식이 이 전체의 식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과 안에 있는 요 식과 요 식의 대소관계가 같겠죠.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식을 정리하면 6x는 자 12보다 크거나 같고요. x는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식이겠죠. 자 1번, 2번, 3번 식을 자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볼 겁니다. 1번은 자 1보다 크다. 2번은 5분의 11보다 작다. 그리고 3번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그죠? 따라서 자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로그의 정의에서 파생되는 조건에 따른 범위를 두 개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이 2니까 전체의 대소관계와 안에 있는 이 식 간의 대소관계는 서로 같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이번처럼 이제 여기에 3분의 1이면 네,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 유념하셔서 이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5번 로그 2의 2x-4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그 AN에 해당하는 자, 여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1번을 봅시다. 로그 A의 N 이 성립할 조건은 A가 양이고 A는 1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N은 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A에 대한 조건은 자 2니까 다 충족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N에 대한 조건 2x-4가 0보다 크다. 2x-4가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로그 함수의 성질을 써도 되고요. 여기 있는 2를 옮겨서 보내도 되겠죠. 자, 여기 있는 2가 옮겨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2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그는 없어지고 2x-4가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2x-4가 자 2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2니까 대소관계가 똑같이 유지가 되죠. 2는 1보다 크니까요. 자, 이 식을 정리해 볼까요? 이 식을 정리해 보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1번에서 나온 이 범위와 2번에서 나온 이 범위를 합쳐서 표시해 보면 자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6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296번을 볼까요? 다음 부등식은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x-2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내만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 식은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서 푸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 거기를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진수의 조건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x는 어떻습니까? 자,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로그 2x를 t로 놓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t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여긴 t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x 플러스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범위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환원시켜 보는 거죠. 자, 환원시켜 보면 로그 2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다음 여기 있는 2를 양쪽으로 다 옮겨줍니다. 옮겨주면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여기는 2의 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로그는 없어지겠죠. 자, 여기는 x만 남을 텐데요. 대소관계는 여기는 2가 옮겨가는 거니까 2는 1보다 크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자, 이런 똑같은 형태의 자, 부동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따라서 자, 니은에 해당하는 값은 4분의 1이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뭐 눈으로도 되겠지만 자, 여기는 0보다 커요. 그죠? 그리고 0이고요. 이쪽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는 자,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만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20번 봅시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네, 1번 볼까요? 로그 2x 더하기 로그 2의 x-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진수의 조건을 봅시다. 진수 조건. 자,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네, 이 식에서. 그리고 이 로그도 성립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x-1이 0보다 크다. 이 식은 곧 뭐다? x는 1보다 크다로 바꿀 수 있죠. 자, 이게 진수 조건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식을 정리해서 볼 건데요. 자, 먼저 더하기가 있으니까 두 식을 합칩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런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합치게 되면 로그 2의 x-1은 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2가 반대편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2의 1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x-1이 자, 2보다 작거나 같다죠. 여기 있는 옮겨가는 수가 2니까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자, x제곱 빼기 x-2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x-2 그리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식을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식이더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제 수직선 위에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긋고요. 1번 식은 여기가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2번 식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해죠. 이해되시겠죠? 자, 2번을 볼까요? 자, 2번. 네, 첫 번째로 진수 조건을 먼저 검토해 봅니다. 네. 자, 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4보다 크다라고 할 거고요. 자, 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x-2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이 두 조건이 자,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자, 이 식 역시 자, 교로 형태의 식으로 바꿔볼 겁니다. 자, 2를 여기 있는 2를 자,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x-4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로그 2분의 1에 자, x-2가 되겠죠.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자, 이때 이 로그와 이 로그의 대수관계는 여기 있는 밑에 해당하는 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요 안에 있는 이 두 식 간의 대수관계와는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x-4의 제곱과 x-2는 대수관계가 바뀝니다. 이렇게. 자, 식을 정리해 줄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식을 정리해 줍니다.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고요. 이쪽은 x-2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 운영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3, 6, 18이니까 x-3 그리고 x-6 0보다 작죠.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자, 1번 식과 2번 식을 수직선 위에서 겹쳐 봅시다. 2보다 크고요. 4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3과 6 사이에 있어요. 그죠?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해입니다. 3번을 볼까요? 자, 3번 문제가 멀리 있으니까 써둡시다. 로그 3에 로그 2에 x-3이고요. 이쪽은 로그 4에 x-1입니다. 자, 이걸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밑이 서로 다르죠. 여기는 2고 자, 여기는 4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수를 설정을 할 거냐 하면 이렇게 2분의 1을 설정을 해요. 자, 그래 놓고 이 2는 이쪽에 제곱으로 보내고 이 2는 이쪽에 제곱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식은 로그 4에 x-3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그대로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밑이 4니까 이 전체 식의 대수관계와 안에 있는 식의 대수관계는 어떻습니까? 같이 가죠. 그래서 요 부등호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x-3의 제곱은 x-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식을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자, x-1보다 작은데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x-2와 x-5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알 수 있죠. 자, 이게 자, 첫 번째고요. 우리는 앞서서 진수 조건을 검토하지 않았네요. 그죠? 자, 얘가 양이어야 되고 얘도 양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3보다 커야 하고요. x가 1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보면 3보다 크고요. 1보다 큽니다. 그죠? 그리고 2와 5 사이의 값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 겹쳐지는 범위는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게 자, 이 문제의 답인 거죠. 그래서 검토 순서는 똑같습니다. 진수들을 자, 진수가 양이 되는 조건들을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의 형태를 자, 이런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쪽에 로고가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a를 옮겨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값이 2분의 1처럼 이제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놓고 그 수가 자, 1보다 크게 되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로그를 없애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네, 필수 예제 21번 풀어봅시다. 진수에 로그가 포함된 부등식. 부등식 로그 2에 로그 2분의 1x가 1보다 작다를 구시오. 먼저 진수 조건을 검토해야 되겠죠. 자,
자, 이 전체 로그에 대해서 진수는 이 값이 진수에 해당되니까 이 값이 어떻다?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로그 2분의 1 x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자, 이때 여기 있는 2분의 1이 자, 반대편으로 옮겨갑시다. 옮겨가면 2분의 1에 0제곱이 될 것이고요. 로그는 없어지고 x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는 x. 옮겨간 수가 2분의 1. 2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치수에 0이 있으면 자, 값이 1이니까 x는 1보다 작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을 볼까요? 자, 요 식에서 말입니다. 여기 있는 2가 반대편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2의 1제곱이 될 거예요. 2의 1제곱은 2니까 2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기 있는 로그는 없어지면서 자, 이 식만 남겠죠?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 옮겨간 수가 2니까 2는 1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다시 2분의 1이 반대편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로그는 없어지고 x만 남겠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옮겨간 수가 2분의 1,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을 정리하면 x는 4분의 1보다 크죠.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자, 수직선 위에 겹치면 4분의 1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자, 이런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x는 4분의 1보다 크고 자, 1보다 작다. 이렇게 자,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22번을 봅시다. 로그 ax의 꼴이 반복되는 로그 부등식. 우리가 로그 방정식에도 보았듯이 자,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면 치환을 할 거예요. 먼저 이 식을 정리하고 치환을 할 겁니다. 식을 정리하면 여기 있는 3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3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요 식을 t라고 치환합시다. 로그 3분의 1 x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은 3t 더하기 t제곱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식을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 그리고 t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환원을 하면 로그 3분의 1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 있는 3분의 1을 이쪽도 옮기고 이쪽도 옮길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옮기면 뭐가 됩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될 것이고 이 값을 이쪽으로 옮기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로그는 없어질 것이고 x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x만 남아요. 자,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옮겨진 수가 3분의 1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 3의 2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9가 되어서 여기는 9가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이 부등식에 해당. 여기서 진수 조건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진수는 여기는 0보다 크죠. 여전히 이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진수 조건을 검토하는 걸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수 예제 23번 볼까요?
부등식 자 x의 로그 2의 x는 8x 제곱보다 작다를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로그 2의 x가 있으니까 진수 조건을 검토해 보면 자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생기죠. 그런 다음에 x 위에 자 로그가 있고 또 x가 있으면 양변을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예요. 어떤 로그를 취할 거냐 하면 여기에 자 밑을 2로 하는 로그가 있으니까 양변을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할 거예요. 자 써봅시다. x 로그 2의 x는 여기는 8x 제곱이고요. 양쪽에 뭘 한다고요?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하겠다고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로그 2x는 앞으로 나올 것이고 로그 2의 x는 앞으로 나올 것이고 남아있는 것도 로그 2의 x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정리해 봅시다. 요식을 정리해 봅시다. 요식은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으로 쪼개질 것이고 로그 2의 8은 얼마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앞으로 나오면 3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여기 지수 2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2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식을 3 플러스 2 로그 2의 x 이렇게 되죠. 이때 로그 2의 x를 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t 제곱은 3 플러스 2t가 되니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인수분해하면 t-3 t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가 되므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이 식을 이용해서 환원시키면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바뀌고요. 자 여기 있는 2를 자 이쪽으로도 옮기고 이쪽으로도 옮깁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과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중간에는 x만 남겠죠. 그리고 옮겨간 2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1번과 자 2번 식을 놓고 보면 겹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고요.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죠.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이해되겠죠? 네, 필수 예제 24번 봅시다. 로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진수 조건을 검토하려고 했더니 모든 양수 x에 대하여라고 해서 자 x에 대한 진수 조건 검토를 안 해도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k 역시 진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k는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하나 있어야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좀 들여다보면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해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자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t로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자 로그 3분의 1 x를 자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주어지는 식은 t 제곱 빼기 6t 플러스 3 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되는데요. 자, 요 식을 잠깐 주목을 해봅시다. 요 식을 함수로 그려보면 여기가 x고 여기가 t이면서 자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함수죠. t는 로그 3분의 1의 x. 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은 이만큼에 해당되죠. 자 그럴 때 갖는 y 값들은 위에서 쭉 내려가는 값이니까 이 모든 실수를 다 갖죠. 그죠? x는
양수 x인데요. 이 t 값은 모든 실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요 식에서 t 값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t는 모든 실수. 자, 이럴 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자,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달라라는 거죠.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뀐 겁니다. 2차 부등식에서 자, 이런 걸 볼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할 조건. 자, 떠올려집니까? 자, 이것을, 자, 이 식을 2차 함수로 보아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을, 자, 네. 자, y는 0이라는 함수를 놓고 보면,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기를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그림은 y는 0이라는 것이 x축이니까 이렇게 x축이 되고요. 2차 함수는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떠 있으려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a 값이 양이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2차 함수와 이 x축이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죠. 교점이 없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교점이 없다는 것은,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두었을 때 해가 없다는 거죠. 해가 없는 것과 같으니까, 자,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다는 것은 판별식은 음이다.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자,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은, 자, 2차항의 개수가 양이다라는 조건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것은 이 2차 식을 0이라고 두었을 때, 이렇게 두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으로 결론을 맺겠죠.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t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것은 검토를 안 해도 될 거고요. 이것만 검토하면 되겠죠. 자, 이 식에서 판별식을 끄집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d는 0보다 작다가 될 텐데요. d를 구해보면 여기는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의 제곱 빼기 ac 하면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3도 적당히 나누고요. 로그 3분의 1의 자,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3분의 1이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로그가 없어지면서 k만 남죠. 그리고 옮겨간 수가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k는 3분의 1의 세제곱보다 작다. 따라서 k는 27분의 1보다 작다. 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을 자, 연립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는 크고요. 27분의 1보다는 작답니다. 겹치는 범위가 여기 아닙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7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네, 필수 예제 25번을 봅시다. 로그 부등식의 2차 방정식의 활용.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답니다. 자,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판별식이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은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d가 0보다 크다. 4분의 d는 b'의 제곱 빼기 ac니까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1 더하기 로그 a의 제곱 빼기 ac 하면 1 빼기 로그 a의 제곱은 자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로그 a를 t라고 둡시다.
그러면 1 플러스 t의 제곱, t의 전체 제곱 빼기 1 빼기 t의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봅시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빼기 1 더하기 t제곱은 0보다 크다. 정리하면 2t제곱 더하기 2t는 0보다 크고요. t 플러스 1은 자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크니까 이쪽 범위에 해당되겠죠. 그죠? 이쪽 범위에 해당되니까 자, 이런 이제 범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t와 t를 자, 로그 a를 이용해서 환원시키면 첫 번째 이 식을 환원시켜 볼 겁니다.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 밑이 안 보인다는 것은 상용 로그니까 10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긴 a고요. 자, 10은 1보다 크니까 부동 방향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자, 10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을 봅시다. 두 번째 식은 자, 이 식이죠. 자, 로그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상용 로그니까 여기 있는 10이 옮겨가게 되면 10의 0제곱이 되고요. a 이렇게 되겠죠. 10은 1보다 크니까 부동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a는 자,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거나 이거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 0보다 크고요. 10분의 1보다는 작고요. 1보다는 큽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랑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발전 예제 26번을 볼까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이 나라의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할 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이라고 물었네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65세 이상인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다를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을 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총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총 인구는 1000만 명, 65세 이상 인구는 5만 명이죠. 50만 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50만 명. 50만 명은 5 곱하기 10의 5제곱이죠. 네. 자, 여기인데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뭘 곱하느냐 하면 1 더하기 자 100분의 4를 곱하면 이제 매년 증가하는 비율인데 여기를 x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몇 번 곱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죠? 자, 50만 명인데 1년이 지나면 이걸 한 번 곱할 거고요. 2년이 지나면 2번을 곱하겠죠. 3년이 지나면 3번을 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년이 지났을 때의 65세 이상인 인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 인구의 20%도 나타내 봅시다. 1000만 명은 자, 10의 7제곱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인구가 자, 0.3%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000분의 3만큼씩 증가하는 거죠. 매년 증가하니까 여기를 x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인구의 자, 20%보다
20%니까요. 여기 자 곱하기 100분의 20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자 x년이 지난 후 2000년에서 x년 후의 65세 이상인 인구가 x년 후의 총 인구의 자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를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0의 5제곱 지우고 자 여기 지우면 2제곱이 남죠. 그죠? 그 다음에 10의 2제곱과 여기 있는 100은 지워주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양쪽을 자 이렇게 5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 4가 남습니다. 그죠? 식을 조금 정리하면 1.04의 x제곱은 1.003의 x제곱 곱하기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양쪽에 상용 로그를 걸어줄 겁니다. 자 로그 1.04의 x제곱은 자 로그 1.003의 x제곱 더하기 로그 4가 되겠죠. 그죠? 여기 곱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로그 4는 2의 2제곱이니까 앞으로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4를 지워주고요. 여기 2를 쓰고 앞에 2를 쓰는 이런 방식으로 씁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앞으로 보내줍니다. 네. 그러면 x 로그 1.04 그리고 여기는 x 로그 1.003 더하기 2 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부동 방향은 바뀌는 게 없죠. 그죠? 밑을 10으로 로그를 걸었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x가 붙어있는 것을 이쪽으로 와서 자 합쳐줍시다. x 괄호 로그 1.04 빼기 로그 1.003은 2 로그 2보다 크거나 같다. 로그 1.04는 자 0.017이고요. 자 로그 1.003은 0.0013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0.017 빼기 0.0013 자 0.017에서 0.0013을 빼주면 1, 5, 7이 나오죠. 그죠? 0.0157 x 자 0.0157 곱하기 x는 자 로그 2의 값은 0.3010이니까 2배를 하게 되면 0.602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0.6020을 0.0157로 나누게 되면 대략 38.86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x는 38.8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000년보다 38.86년 지난 셈이죠. 그것은 자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자 2038년에서부터 2040년 요 사이에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